자, 두 번째 시간 바닥의 재질 입히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앞서 만들었던 그 플로에다가 텍스트라고 하는 바닥 패턴 이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만드는 개념, 그다음에 노멀 맵 구현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 구글 그 크롬에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 바닥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메뉴에서 옆에 보시면 이미지라는 탭 있죠. 그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바닥 이미지의 패턴들이 나타날 텐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아무거나 이제 받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니까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를 주자면 특히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또 취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소프트웨어, 그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냥 아무거나 깔아서 쓰라라고 한다고, 뭐 집에서야 뭐 여러분들 뭐 누가 단속 오겠습니까? 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설치해서 쓰실 수 있겠으나, 결국은 이제 이 회사는 우리가 한 번씩 또 이 소프트웨어 또 검열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로 이렇게 설치를 만약에 했다면 그런 책임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지게 되니까 항상 그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제 그 동의하에 설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구입해주는 꼭 소프트웨어 위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 문제. 우리가 이제 한글 안에 포함되어 있던 폰트나 뭐 이런 것들 쓰다 보면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활용하거나 또 앱에서 뭐 사용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 약간이나 이렇게 잘 보시면 이 폰트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는 뭐 무료로 돼 있고 또는 이제 그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명시돼 있다 했을 때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또 이제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약간이나 잘 보시고 쓰셔야 되는데 상업적 무료라고 이제 돼 있는 부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폰트도 이제 워낙 그 소송을 악의적으로 폰트를 이제 무료로 막 뿌린 다음에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고 이제 폰트를 이제 무료로 공급하는 경우 많죠. 뭐 배달의 민족도 폰트가 있고요. 뭐 네이버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이제 또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폰트를 이렇게 다시 무료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미지. 네, 또, 또는 다른 사람이 썼던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쓸 때 항상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제가 언론사 플랫폼을 운영했을 때도, 우리 잘못 그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뭐 대부분 모르고 쓰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소송했을 때 뭐 300, 또 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합의를 해서 또 이제 뭐 또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학생이라고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으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기 이제 SNS나 또는 이제 뭐 블로그 이런 거 이제 꼭 글 올리실 때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또 취업했을 때도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패턴 이미지를 받는데, 봤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이미지는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평평한 이미지를, 바다 이미지 쓸 겁니다. 평평한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패턴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우측에 마우스 버튼을 누려보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운받고 난 뒤에는 우리 그 프로젝트 뷰에 이미지즈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 그 프로젝트 뷰가 하나의 이제 방송국으로 치면 소품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마치 선반을 꾸미고 난 뒤에 태그를 이렇게 붙이듯이 우리는 폴더를 만들고 그 종류별로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폴더 만드는 거는 이 프로젝트 뷰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저 에셋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클릭하신 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의 폴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라고 폴더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방금 이제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만들었던 이미지 폴더에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롬을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 패턴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 탭을 클릭하셔서 이미지만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저작권 도구에 눌러서 사용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뜨죠. 주로 보시면 이렇게 PX 히어, 뭐, 이런 이제 픽스베이,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무료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찍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센스 정책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기울어진 이미지를 쓸 수 없고, 평평한 것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어떤 거를 해볼까? 음, 요 이미지 되게 인상적이네. 저는 한번 요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 클릭하시고, 자, 이미지에다가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플로어라고 이름 지어줄게요. 자, 플로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이렇게 아래쪽에 상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하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폴더 열기라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그 이미지를 다운받은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그 프로젝트 뷰에서 우리 폴더 하나 만든 데 있죠. 자, 빈 공간에 우측 버튼 누르거나 또는 SS에다가 클릭하신 뒤에 우측 버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에 이렇게 폴더라고 있죠. 메뉴를 클릭하시고 자, 이름을 이미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전에 다운받았던 여기 플로우 JPG 또는 PNG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 폴더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펼쳐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게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방금 받았던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따로 뭐 프레임을 안 쓰고도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용량이 지금 2048로 되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용량 줄이고 싶다. 만약에 사실 그 우리 게임에서 화질이 되게 또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용량이 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그만큼 사용자가 그 용량을 또 부담을 가져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0.7메가네요. 그죠? 1메가가 채 안 되는 이미지인데 뭐 이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좀 줄여 볼게요. 자, 1024를 선택하고 한번 어플라이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앞 전전보다 조금 더 줄이는 건데 지금 보시니까 341kg로 용량이 확 줄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제 끌어다가 이 바닥으로 한번 떨궈 볼게요. 이렇게 떨궈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닥의 패턴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보시면 뭐 방금 용량을 좀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흐릿하죠. 확대해 보니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50m, 50m 크기의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작은 이미지를 쭉 늘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일부러 패턴 이미지를 구했기 때문에 이 패턴 이미지를 패턴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가져왔고요. 잘 보시면 그 이미지 위에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머터리얼즈 해서 그 안에 우리 방금 만들었던 이름의 플로우라고 하는 뭔가 생겼죠.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우리 그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머터리얼이 원래는 사실 머터리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머테리얼 플로어라는 의미라면 머테리얼 선택해 보면 우측에 이렇게 그 메인 맵에 알베도라고 하는 거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3D에 대한 역사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마우스를 모델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선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그 면으로 다 만들어야겠죠. 면으로 다 만들고 여기 이제 하나하나를 그림을 다 입히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 이걸 연산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하게 연산하겠죠. 컴퓨터 보안도 많고. 그리고 이걸 모델링 하는데 뭐 컴퓨터 아무리 성능 좋아도 막 뭐 2일씩, 3일씩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보통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우리는 마우스 크기와 비슷한 네모난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면이 총 6개가 되겠죠. 그러면 6면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끝에다가 스티커를 이제 붙이는데 마치 마우스 모양과 같은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힐 같은 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평평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평평한 것들을 이제 그 이미지로 이제 하지만은 이렇게 음영에 따라서 약간 올라와 있는 듯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머터리얼의 노멀 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지만은 입체감 있는 사진. 우리 그 왜 스티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는 엠보싱 같은 스티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해서 입체감을 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노멀 맵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머터리얼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이 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타일링은 하나의 면을 여러 개로 반복시켜 주는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타일링에다가 X와 Y에 5, 5 한 정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실습 화면에서 자, 우리 방금 만들어진 이 머티리얼 폴더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 안에 플로우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 플로우에 보시면 여기 타일링이 있는데 밑에도 타일링이 있어요. 위에 있는 타일링을 쓰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타일링 아니고 자, 여기에 보시면 X와 Y 값이 있죠. 자, 여기에 5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만 하면 이렇게 찌그러진 이미지가 되니까 양쪽에 똑같이 숫자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봤던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됐죠? 반복하게 되면서 근데 이 타일 이미지는 조금 불규칙하네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바닥에 정말 타일을 깔아놓은 듯한 이제 그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수치를 높여볼까요? 뭐 10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선명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면적을 하나하나의 스티커를 다 붙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비슷한 패턴들은 약간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붙여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 보면 돌멩이가 똑같은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집 같은 데 들어가면 집에 있는 마룻바닥이 패턴이 똑같이 돼 있다든지 그런 패턴을 쓰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용량을 줄이면서도 이 큰 면적을 선명하게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3D 기술은요, 작은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방금 같은 이런 반복된 이미지를 쓰는 또는 이제 스티커처럼 쓰는 거를 우리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텍스트 이미지와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이 텍스트를 뭔가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기능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머터리얼은 그 3D 오브젝트를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여기 밑에 노멀 맵이라고 한 게 있었죠. 노멀 맵은 그 입체감을 주는 효과인데요. 그 노멀 맵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그 보시면 음영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색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음영 처리해서 이 밝은 부위와 어두운 부위를 통해서 그 입체감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보면 그 입체감이 이미지 2D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그 사진에서 그 입체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실제 그 볼륨감을 주는 효과를 내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멀맵 기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포토샵은 또 유료고 또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또 실습할 수 없는데 이러한 노멀맵 만들어주는 거를 또 쉽게 해주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이트에서 우리 그 접속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스마트 페이지.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드라고 해서 우리 앞서 우리 다운받았던 이미지 있죠? 그 플로우, 그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어스는 조정해서 입체감을 더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디폴트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저장을 할 때뭐 노멀맵 이름 붙여서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 다시 또 프로젝트 뷰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우리 방금 이렇게 저장한 거. 자, 그거를 우리 이 플로우라고 하는 머터리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만들어 온 이 노멀맵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넣어 주시면 바닥이 이렇게 입체적인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D 같은 이미지인데 그 볼륨감 있는 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2D지만은 입체감을 주는 효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실습을 하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우리 사이트 하나 또 접속해야겠네, 그죠? 네. 자, 주소를 하나 더 띄울게요. 자, www.smartpage.net에 자, 스마트 노멀까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 로드라고 된 거 있죠? 자, 로드를 클릭해서 우리 좀 전에 다운받았던 플로 이미지를 갖고 오고요. 입체감이 조금 더 표현이 약하다면 이렇게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조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우측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시고, 자, 이 이름도 제가 고쳐볼게요. 플로우 노멀이라고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미지 폴더로 가져옵니다. 드래그해서 이미지 폴더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다시 머터리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노멀 칸에다가 이 노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꼭 플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드래그해서 노멀 맵에 넣어주면 자, 뭔가 변화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잘 구분 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을 누른 다음에 논 처리를 하고 자, 없는 상태고요. 적용된 상태. 자, 약간의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느껴지나요? 적용하니까 조금 더 선명해지죠. 뭔가 조금 그 선이 좀 입체감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도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효과를 줌으로 해서 조금 더 사실감 있는 이미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바닥을 만들어서 그 텍스트를 적용하는 원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D 기법 중에서 이렇게 그냥 밋밋한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이미지를 입혀서 좀 더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에 있는 이미지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볼륨감을 줘가지고 좀 더 입체감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건물을 하나 보시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약간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멀리서 보면 좀 선명한데. 그리고 또 바닥이나 벽 잘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평평한데 약간 볼륨감 있는 것 같은데 평평한 느낌. 네, 그렇게 좀 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얼마나 좀 더 디테일하게 꾸미느냐, 얼마나 선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픽 그 성능이나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게임할 때 왜 옵션 설정해서 이제 낮게, 높게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게 따라서 그 텍스트의 용량이 좀 큰 걸 쓰느냐, 좀 작은 걸 쓰느냐,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두 개 정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노멀 모드, 그다음에 고급 사용 모드 해서 이제 선명도가 높으면 그만큼 이제 연산 처리를 많이 하니까 예, 그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아야 되고 좀 성능이 낮아도 되게 할 때는 흐릿하지만 좀 이제 어쨌든 건물은 보여야 되니까죠. 자, 그랬을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총싸움 할 때 보면 멀리 있는 적까지도 흐릿해 보이니까 집도 흐릿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이제 자세히 보이니까 아무래도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써야 이제 게임을 할 때 유리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어쩔 수 없는 개념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그 텍스트와 그다음에 머터리얼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거기에 노멀 맵을 통해서 입체감을 주는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가 3D가 이제 발전을 함에 있어서 이런 최적화 기술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 가지 또 기법들 또 우리가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